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도관홍입니다. 네, 선생님 뭐 관절염 정말 그 많은 환자들이 앓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왜 생기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관절염은 일단 관절을 이루는 관절연골의 손상에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연골이라 함은 이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에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은 통증이 많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뼈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코팅되어 있고 그거를 관절연골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연골은 손상이 되는 기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전은 이 점진적인 노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관절연골이 접자 마모가 되는 그런 기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런 손상에 의해서 관절연골이 깎여나가는 그런 손상 기전이 있습니다. 이 관절연골은 한번 손상하게 되면 자연 치유가 상당히 어렵고요.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서 통증과 부종과 같은 증상들이 더욱 악화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뭐 주된 증상이 이제 뭐 무릎이 아픈 걸 것 같은데요. 이 무릎 아픈 거에 어떤 뭐 특징적인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낮에 더 아프다던가 뭐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예, 이 무릎의 연골이 손상이 돼서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특별히 낮에 더 아프다던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하루 일과를 하고 나서 저녁에 귀가했을 때 집에서 많은 통증들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날씨가 습한, 이렇게 비가 요즘 같은 장마철이나 아니면은 뭐 겨울 같은 날이 좀 추운 날이나 이런 경우에는 더 통증이 심해지고, 또 무릎에 붓기,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릎 안에 물이 차고 이런 증상들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워낙 많은 병인 만큼 치료법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왔고요. 사실 뭐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법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받아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선 관절 연골 손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그 치료 기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연골 손상 정도가 심하지가 않고 증상이 경미하다면은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라 함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관절 연골 손상이 매우 심하고, 그리고 또 증상도 심하고 통증과 부종 같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 치료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법에는 기존의 치료법인 이제 관절경을 통한 미세 천공술이나 그리고 골연골 이식술이나 아니면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치료법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도 제한적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또 최신에는 새로운 줄기세포라는 치료법이 나와서 현대의학 관절계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줄기세포를 무릎에다 결국 집어넣는다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줄기세포 이식 수술은 우선 척추마취라는 마취를 통해서 다리 아래쪽만 이제 부분 마취를 하게 됩니다. 우선 관절경이라는 간단한 조작술을 통해서 무릎 안에 있는 손상된 연골 조직과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무릎 앞쪽에 한 2cm에서 3cm 정도의 종절개를 무릎 앞에 하고, 그 2cm, 3cm 절개를 통해서 무릎의 그 관절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노출을 시킵니다. 노출된 손상된 관절 연골 부위에 한 3에서 5mm 정도의 구멍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부위에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수술 시간은 대개 한 30분 전후로 필요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그 줄기세포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런 작용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예, 줄기세포는 근본적으로 호밍 효과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체 내에 줄기세포가 주입이 됐을 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인 뭐 뼈, 근육, 인대, 힘줄, 신경, 뭐 그 외 무수한 이런 조직, 성질을 가진 조직 기관들로서 이 줄기세포가 그 부위에 가서 분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몸 안에 어떤 손상된 부위가 있다면 알아서 찾아가서 그 부위를 손상된 부위를 치유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네. 그래도 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게 손상이 좀 안 되게 미리 좀 예방하는 방법일 텐데요. 그 예방하는 방법이나 좋은 운동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관절 연골의 손상, 즉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미리 막는 거, 그냥 주의하는 생활 방식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 중에 우리가 유연성 운동을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죠. 그 다음에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이 관절에 무리가 덜 가게 돼서 관절염, 즉 관절 연골 손상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절 의사들이 제일 추천하는 무릎에 좋은 운동은 수영이라고들 다들 흔하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수영이 좋지만 또 하나는 그냥 물 안에서 걷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걷게 되면은 물의 저항 때문에 다리 주위에 있는 근육들은 더 쓰게 됨으로 해서 이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보강이 되고 관절은 보호하게 되는 그런 차원의 운동이 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들은 이런 바닥 생활을 많이 합니다. 즉 쪼그려 앉기도 하고 꿇어 앉기도 하고 앞바다리, 양반다리를 하면서 무릎을 많이 굽히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세들은 무릎에 일상적인 체중을 실는 것보다 더 많은 부하를 일으키게 돼서 관절 연골을 더 많이 깎여나가게 합니다. 생활 습관, 태도의 변화와 좀 조심스러운 태도가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